살다 보면 누구나 마음속에 조용히 담아둔 시간이 있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마음,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한 순간들, 오늘은 그 조용한 시간을 한 여성이 용기를 내어 글로 적어 보내주셨습니다. 읽다 보면 누군가의 오래된 마음이 내 마음과 겹쳐지는 순간이 분명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 당신의 마음도 조금은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지를 펼치자 조용히 눌러 적힌 글씨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힘이 조금 빠진 듯한 글씨였는데 계속 바라보고 있자니 얼마나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이 글을 쓰셨는지 그 마음이 천천히 스며오는 것 같았습니다. 올해 73, 평생 가족을 먼저 챙기며 살아온 사람이라고 단정하게 적어두셨습니다. 그 말만으로도 이 편지가 왜 지금에서야 도착했는지 어렴풋이 느껴졌습니다. 편지의 한 귀퉁이에 아주 짧지만 오래 눌러둔 마음이 살짝 적혀 있었습니다. 살다 보니 저라는 사람이 조금씩 뒤로 밀려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짧은 문장인데 읽는 순간 마음이 잠깐 멈췄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 문장 속에서 오래도록 자기 마음을 뒤로 밀어둔 사람의 호흡이 조용히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젊었던 시절 하루는 늘 누군가의 이름으로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아침 아이들의 준비물 학교에 늦지 않게 챙겨 보내던 순간들, 그런데 그 모든 장면 속에서 자신은 항상 한 발짝 뒤에 서 있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부엌 창가에 놓인 작은 의자처럼요. 누구나 앉을 수 있지만 정작 본인은 한 번도 앉아보지 못한 자리. 편지를 읽다 보면 그 시절의 장면들이 눈앞에 아주 조용히 떠오릅니다. 아침 햇빛이 비치는 부엌, 식지 않은 채 놓여있던 머그컵, 아이들 방에 남겨진 사용하지 않은 작은 탁자, 그런 풍경들이 이분의 마음을 대신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런 문장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때는 바쁘니까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돌아보니 제 마음을 챙겨본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이 말이 참 오래 남았습니다. 누구를 원망하는 문장도 아니었고 야속함을 드러내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그 담백함 때문에 더 깊게 마음을 울리는 문장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고 각자의 삶을 시작하면서 집안의 소리는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불 꺼진 거실에 혼자 앉아 식지 않은 머그컵을 바라보던 순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정적이 왜 그렇게 길게 느껴졌는지 그때는 설명할 수 없었다고요. 그때부터 마음속에 말하지 못한 감정이 조금씩 고였던 것 같습니다. 애들이 어릴 땐 제가 없어선 안 되는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이제는 제가 어디에 있어도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데 더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아주 깊은 허전함이 조용히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그 마음을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괜히 걱정부터 살까봐 또는 너무 약해 보일까봐 다시 마음을 다물었다고요. 집안에는 그녀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낸 풍경들이 여전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살짝 먼지가 앉은 액자, 멈춘 듯한 달력, 몇 해째 같은 위치에서 움직이지 않는 벽시계, 그런 작은 장면들이 자기 마음보다 가족의 이름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온 세월을 조용히 증명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못했던 아주 조심스러운 질문이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도 앞으로 저를 먼저 챙겨도 될까요? 문장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시간이 천천히 가슴 가까이 스며들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먼저 생각해온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에게 건네는 말, 그 조용한 한 줄에서 그녀의 세월과 마음이 고요하게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편지의 첫 장은 오랜 세월 미뤄두었던 마음이 처음으로 바깥 공기를 만나는 순간처럼 조용히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편지 두 번째 장을 넘기자 조금 더 깊은 마음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글씨가 또렷했고 어떤 날은 힘이 살짝 빠져 있었는데 그 변화마저도 이분의 시간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중년 무렵의 이야기가 천천히 이어졌습니다. 그 시절은 가족을 돌보는 일이 한창이었고 자기 감정보다는 버텨야 한다는 말이 더 익숙해지는 때였다고 했습니다. 그때를 떠올리며
이렇게 적어두셨습니다. 몸은 바쁜데 마음은 자꾸 제자리에 남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데 조금 뭉클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몸은 움직이는데 마음은 뒤에서 따라오지 못해 자꾸만 뒤처지는 것 같은 시절. 그녀는 그 당시를 살았지만 내 마음은 계속 미뤄둔 채였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이 참 오래 남더라고요.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들어왔을 때 거실 불을 켜지 않은 채 집안이 묘하게 조용해 보였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아이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바빴다고요. 그날의 정적이 왜 그렇게 가슴에 박혔는지 이제야 알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 나도 외로운 사람이구나. 처음으로 그 사실이 마음 깊은 곳에서 스쳐 지나갔다고요. 그때는 누군가 제 안부를 물어주는 일에 왜 그렇게 울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읽는데 마음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싶었는데 다음 문장에서 그 이유가 조금 보였습니다. 그녀는 어느 겨울밤에 일을 적어두었습니다. 남편은 출장, 아이들은 모두 약속이 있어 늦는 날, 집안엔 작은 전등 하나만 켜져 있었다고요. 그녀는 가스레인지 위에서 식어가는 국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오래 내 마음이 추운 줄 모르고 살았을까? 그 문장이 참 길게 남았습니다. 울컥하는 감정보다는 스스로의 마음을 처음 바라본 사람이 조용한 고백 같아서요. 그 시절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던 이유에 대해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누군가 힘들면 제가 먼저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가족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믿었거든요. 이 말을 읽는데 한편으론 따뜻하고 한편으론 왠지 모르게 아련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움직이기만 했던 마음이 어느 순간 지쳐버린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잠시 숨을 고르는 듯한 문장이 이어졌습니다. 근데요,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먼저 무너져 버리면 제가 지키려던 것들도 함께 무너지더라고요. 그 문장은 잦은 한숨 끝에서 나오는 깨달음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구 탓도 아니고 누구에게 들키고 싶지도 않은 마음, 그저 오래 버티다가 어느 날 문득 알게 된 사실. 그때부터 마음은 아주 천천히 다른 질문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도대체 언제쯤 나를 챙길 수 있을까? 그 질문을 적어둔 글씨는 희미하지만 어딘가 단단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오래 미뤄두었던 감정이 조용하고 천천히 바깥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을 견디면서도 끝내 말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아주 작은 호흡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힘들다는 말조차 누구에게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들 자기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것 같아서 저만 약해지는 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데 참 오래 버틴 마음이 말없이 손을 내미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조심스러움이 오히려 더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 시절을 지나오며 자기 마음을 돌보지 못한 시간이 이제와 마음속에 오래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보여준 게 바로 이 편지였습니다. 그때의 저는 누구에게 기대는 방법을 잊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 문장은 슬프지 않은데 슬펐고 담담한데 오래 남는 말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오래 자기 안에서 갇혀 있었을지 조용히 상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고백이 이제야 바깥 공기를 만나 천천히 숨을 내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세 번째 장을 펼치자 글씨의 결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앞쪽 페이지보다 힘이 조금 덜 들어갔지만 오히려 그 느린 흐름 때문에 그 시절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더듬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집을 떠난 뒤 집안이 조용해지기 시작했던 시기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때의 집을 소리가 빠져나간 방처럼 묘하게 허전했다고 표현했습니다. 문이 닫히면 찬바람처럼 고요가 밀려오고 집안의 공기도 멈춰 있는 것 같았다고요. 그 조용함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나중에는 오래된 그림자처럼 곁에 붙어 다니는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시절의 장면들이 짧은 호흡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오후 빨래를 걷어들이면서
아이들 방을 스쳐 지나갔을 때 침대 위에 남아있는 기척이 아무것도 없어서 갑자기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던 날. 베개 자국도 사라진 이불, 손때가 약간 묻어있던 책장, 책상 위엔 오래된 연필 하나만 조용히 남아있었던 그 모습이 이상하게 더 낯설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때를 떠올리며 이런 문장을 남겨두었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는 건 기쁜 일인데 집안의 소리가 줄어드는 건 왜 이렇게 마음을 허전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이 어떤 마음인지 많이 설명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전해졌습니다. 누구보다 오래 가족을 지켜온 사람이 자기 자리의 공백을 처음 마주한 순간이었으니까요. 아이들이 바빠져 집에 들르는 날이 줄어들면서 기다림이 조금씩 커졌다고요. 문 앞에서 멈칫하는 발걸음, 전화가 울리면 괜히 먼저 마음이 움직이던 순간들, 그러다 아무 일도 없으면 그 마음이 다시 천천히 가라앉는 날들도 많았다고 했습니다. 누가 제 안부를 물어주기만 해도 이유 없이 눈물이 날 것 같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 문장이 참 오래 남았습니다. 큰일 때문이 아니라 오래 누적된 조용한 외로움이 갑자기 마음을 건드렸을 때의 그 느낌, 말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그 마음이 조용히 전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국을 끓이려다 더 이상 끓일 이유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문장도 있었습니다. 누군가 돌아올 시간이 아니니 식탁을 차리는 일도 자연스레 줄어들었다고요. 그날은 불도 켜지 않은 부엌에서 식지 않은 국을 한참 바라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장면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 한쪽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늘 움직이던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혼자만이 고요함을 마주한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녀는 그때의 마음을 이런 문장으로 이어갔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제는 제 마음을 먼저 챙기지 않으면 정말 아무도 대신 챙겨주지 않는다는 걸요. 그 문장은 체념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세월이 어느 순간 건네는 조용한 깨달음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기다림이 조금씩 줄었습니다. 대신 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가끔 생각해보는 시간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이 말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래 참고 버틴 사람만이 남기는 문장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이 천천히 바깥 공기를 만나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누구도 잘못한 게 아니었는데 문득 제 이름이 어디에도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 문장이 그녀의 마음을 조용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데 오래 남는 말, 누군가를 오래 사랑한 사람이 시간이 흐른 뒤 마주하는 아주 깊은 고독의 모양 같았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덮고 나서도 그 여운이 한동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오랜 시간 눌러두었다가 비로소 밖으로 나온 것 같은 조용한 울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네 번째 장을 펼치니 글씨의 힘이 다시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앞쪽 장들보다 더 천천히 하지만 어딘가 단단해진 느낌으로 적힌 문장들이 이어졌습니다. 노년의 문턱에서 자기 마음과 마주하게 된 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게 마음이 단단해지는 일인 줄만 알았습니다. 근데요, 어떤 날은 더 쉽게 부서지더군요. 그 말이 깊게 들어왔습니다. 많은 시간을 살아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저 시간이 흐른다고 마음도 함께 강해지는 건 아니니까요. 오히려 오래 참아온 감정들이 나이가 든 뒤에서야 비로소 조용히 드러나기도 하니까요. 어느 겨울날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두었습니다. 그날 창밖엔 눈이 내리고 있었고 집안은 난방이 잘 되어 따뜻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추웠다고 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다고요. 그녀는 그 느낌을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갑자기요. 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무 데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데 가슴이 잠시 멈춰졌습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느낌. 어쩌면 가장 조용하고 가장 외로운 마음의 모양이니까요. 그날 그녀는 그 기분을 지우려고 방 한 바퀴를 천천히 걸어보았다고 했습니다. 식탁 위엔 먹다 남은 과일, 거실 테이블엔 책 한 권이 펼쳐져 있었고
멀리 TV에서 희미한 소음이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그 어느 것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소파에 앉았다가 창가에 섰다가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근데요. 어디에 서 있어도 마음은 자꾸 한쪽으로 기울더군요. 그 문장이 묘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몸은 이곳저곳 옮겨다니는데 마음은 어디에도 기댈 곳을 찾지 못하는 느낌, 그녀의 하루가 어떤 결로 지나갔는지 조용히 그려지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녀는 멈춰 섰던 마음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제게 잘 지내냐고 묻는 말이 왜 그렇게 고맙던지 그날에서야 알았습니다. 그 말이 참 진하게 들어왔습니다. 아무런 의도가 없는 그저 건네는 안부 한마디가 마음을 붙잡아주는 순간 그녀는 그 안부가 자신이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느끼게 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너무 조용한 마음을 그대로 두지 않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말로 꺼낼 수 없으면 종이에 적어보기도 하고 생각이 너무 길어지면 잠시 산책을 나가기도 했다고요. 그녀는 그 시간을 다시 나를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외로움이라는 마음도 누구 탓이 아니라 내가 너무 오랫동안 나를 잊고 지내서 생긴 마음이더군요. 그 문장이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깊게 박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누구를 먼저 챙기느라 자신의 마음은 늘 마지막에 두었던 사람이 조용히 꺼내놓는 말. 그녀는 그 이후로 자신의 마음을 처음부터 다시 바라보는 연습을 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대요. 어떤 날은 괜찮았고 어떤 날은 별일도 없는데 눈물이 먼저 흐르기도 했다고요. 하지만 그 눈물이 나쁜 눈물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오래 참아온 마음이 한 번씩 저를 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오히려 가벼워지더군요. 그 문장은 세월을 견디고 살아온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이 담긴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라도요. 제 마음에 제 이름을 다시 적어볼까 합니다. 그 문장이 참 따뜻했습니다. 소리내어 말하지는 않았지만 오랜 시간 묻혀있던 마음이 처음으로 밝은 방향을 바라본 순간 같았습니다. 그 한 줄로 모든 감정이 고요하게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장은 더 차분한 글씨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래 숨을 골랐던 사람처럼 천천히 이어지는 문장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최근에야 비로소 자신의 마음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어느 저녁 해가 지고 집안이 조용해지던 시간, 싱크대 앞에 서서 컵 하나를 씻고 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합니다. 이 마음을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그 말이 그녀가 스스로에게 처음 건넨 굉장히 조용한 SOS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하던 일을 멈추고 식탁에 앉아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고 했습니다. 창밖엔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고 집안엔 전자시계의 초침 소리만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그 조용한 시간 속에서 그녀는 그동안 외면해온 마음을 처음으로 마주했다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괜찮지 않았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그냥 버려두면 안 되겠더군요. 이 말이 참 길게 남았습니다. 누구에게 흘러가듯 던지는 말이 아니라 오래 고민한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마음을 안아주는 듯한 문장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작은 연습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아주 작은, 큰 마음의 움직임. 어떤 날은 혼자 카페에 가서 따뜻한 차를 마셨고 어떤 날은 멀리 걷지 않아도 되는 동네 산책을 나갔다고요. 누구와 함께가 아니라 온전히 혼자서 그 시간을 익숙하지 않은 여유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여유가 처음엔 어색해서 괜히 주변 사람을 둘러보기도 하고 집에 전화를 걸었다가 끊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 작은 여유가 어쩐지 마음을 조금씩 편안하게 해주다고요. 나이가 들어서야 혼자인 시간이 꼭 외로운 것만은 아니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 문장이 참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래 참고 살아온 사람이 스스로에게 건네는 아주 늦은 안정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편지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남겨두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이제라도 제 마음을, 제 자신을 다시 찾아보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라는 사람 때문에요. 그 문장을 읽는데 조용히 마음이 탁 놓이는 듯 했습니다. 어떤 화려한 다짐도 아니고 무리한 약속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이 자기 마음을 향해 작은 불을 켜는 순간. 편지 마지막 줄은 아주 부드럽고 또 오래 남는 문장이었습니다. 평생 뒤로 밀려있던 제 마음이 이제야 조금은 앞으로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늦지 않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 말을 보고 나니 한 사람의 조용한 회복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구에게 들키지 않게 울던 날들, 말할 수 없어서 삼켰던 마음들,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기며 살다가 어느 날 문득 텅 빈 자리와 마주한 시간들. 그 모든 순간을 지나 그녀는 처음으로 자기 마음을 꺼내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참 따뜻했습니다. 이 편지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고 나니 이분이 얼마나 오랜 시간 자기 마음을 뒤에 두고 살아왔는지 천천히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에게 말하지 못해 조용히 눌러두어야 했던 마음들, 괜찮다며 넘겼던 순간들, 그 모든 시간들이 오늘에서야 조금씩 숨을 쉬기 시작한 느낌이었어요.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 어딘가에서도 가만히 흔들리는 부분을 건드렸다면 아마 그 마음도 오랫동안 자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